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17페이지에 있는 2-2 평판형 도파로에서 모드 분산과 도파라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산을 살펴보기 전에 118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분산에 대한 커브가 되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빛이 시간축에 따라서 펄스 형태로 입사가 되면 그 도파로에서 그 펄스의 폭이 퍼지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분산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빛의 속도 차이들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도파로 분산에서는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드들 간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 속도 차이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광섬유 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때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각 모드가 속도가 다르다는 정도. 그래서 어떻게 그 속도가 정의가 되고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모드의 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룹 벨러시티가 각 모드마다 다르게 되는데 그 그룹 벨러시티를 어떻게 이제 구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베타 m이죠. 베타 m은 전파상수, 앞에서 배운 우리 전파상수 베타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m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빛이 도파로 안에서 전파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y축이 오메가죠. 오메가는 각 진동수 되겠습니다. 빛이 진행해가는 빛의 각 진동수. 이 각 진동수는 빛의 파장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각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베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베타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타는 K1 전파상수 K1 사인 세타 M이 되는데 여기서 세타 M은 어떻게 구해지냐? 이게 전파가 가능한 각각의 모드를 결정하는 세타 M이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도파로 조건에 의해서 구해진다. 이 식에서 세타 M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모드 그 M이 0, 1, 2, 3, 4일 때 세타 0, 1, 2, 3, 4에 대해서 세타가 구해지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세타임은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 파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달라지면 세타 n 값이 달라져요. 이 전체 방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에 따라서 세타 m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베타를 보면 베타는 K1이 들어있는데 이 K1은 굴절률 N1 코어를 통해서 진행해가는 빛의 전파 상수죠. 이것은 람다 분의 2파이 N1이 되는데 여기서 람다가 뭐에 의해서 파장이죠. 그래서 이 베타 자체가 람다에 반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 M 역시 람다의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1도 굴절률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N1도 파장에 따라서 N1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타는 전체적으로 파장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파장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이 파장은 또 각 진동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타는 각 진동수의 함수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 모드에 따른 각 진동수에 따라서 베타 값이 함수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 함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X축을 베타로 놔두고요. Y축을 각 진동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붉은색 커브가 T0 모드, 그러니까 M이 0일 때, 세타 0일 때에 베타 제로가 되겠죠. 베타 제로에 해당하는 저기가 TE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1일 때 TE 1 모드, 그 다음에 M이 2일 때 TE 2 모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커브를 가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 진동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각 지점에서 미분된 값이 결과적으로 그룹 벨러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 커브의 기울기가 곧 그룹 벨러시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와 베타의 함수에서 그 기울기가 바로 그룹 벨러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각 진동수 오메가고 전파 상수가 베타 m인 이 지점에서 그룹 벨러시티는 d 베타분의 d 오메가는 vg 그룹 벨러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각 진동수에 따른 그룹 벨러시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드별로 그룹 벨러시티를 구하면 이것을 이제 보통은 미분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미분을 해주면,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각 진동수 x가 각 진동수에 따라서 그룹 벨러시티 값들을 각 모드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 T0 모드고요. 그리고 여기가 T1과 T0의 경계가 되는 여기가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그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뭘 나눠주냐면 이 진동수 이전에는 모드가 하나고요. 이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크면 모드가 2개 이상인 멀티 모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이게 모드가 하나의 모드와 여러 개의 모드를 경계가 되는 것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게 보시는 바대로 어느 주파수, 예를 들어서 임의의 우리가 볼까요? 자, 여기에 여기 진동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진동수. 그러면 여기 진동수에서 T0 모드하고 T1 모드의 두 개의 그룹 벨러시티를 보면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진동수를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를 보면, 그럼 파장이 여기에서 파장으로 이제 넣어줬을 때는 모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고 그 그룹 벨러시티가 다르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브 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드 이렇게 입력을 시켜줘요. 입력을 시켜주는데, 원래 각각의 모드가 붉은색, 그 다음에 같이 파란색, 자, 초록색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도파로 안으로 들어가면 붉은색이 가장 빠르니까, 자, 붉은색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런 식으로 속도가 붉은색이 빨리 오고 초록색이 제일 느려지죠. 그럼 제일 끝에 도착했을 때는 초록색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붉은색이 그 다음 도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펄스가 이런 샤프한 펄스를 넣어줬는데, 이게 도착을 하면 이가 펄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져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이런 현상을 디스퍼전이라 부른다. 그죠? 디스퍼전. 그래서 디스퍼전은 주로 이 벨러시티,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모드 분산 같은 경우는 모드 그룹의 모드 그룹 벨러시티, 모드의 그룹 벨러시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 그룹 벨러시티 차이는 베타와 오메가에 대한 함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방금 살펴봤던 그 모드 간의 모드 간의 분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분산이 있습니다. 자, 모드 이게 펀더멘탈 그러니까 T 제로 모드예요. T 제로 모드. 자, T 제로 모드에서 T 제로 모드가 진행을 했는데 파장이 예를 들어서 람다 1이고 여기 파란색은 람다 2예요. 그래서 람다 1은 람다 2는 람다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모드 필드 다이메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드 필드 위스를 배웠는데 파장이 크면 커질수록 모드 필드가 어디로 많이 들어간다? 클레드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 람다가 작을 때는 클레드 쪽으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람다가 커지면 클레드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모드 필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코어에서는 N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레드가 N2죠. 근데 N1이 N2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N1이 N2보다 굴절률이 크죠. 그러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N1C죠. 여기는 V가 V1, V2는 N2C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N1이 N2보다 크기 때문에 N1이 큰 값이 V가 작아요. 그러면 V2가 V1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코어로 진행하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로 진행해가는 요것이 더 빨리 진행을 하고요. 여기로 진행해가는 요것이 더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스퍼전이 또 발생을 해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플래너 웨이브 가이드, 이렇게 평판형 소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옵티컬 파이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판형 소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샌드위치 모양으로 생긴 소자가 웨이브 가이드, 그 플래너 웨이브 가이드죠. 즉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실린더 모양이고요. 우리가 그 연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흑연 심이 있죠. 연필 심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연필 심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코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필의 나무에 해당하는 것을 클레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코어와 클레딩은 광섬유에서 코어 클레딩은 둘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는데 같은 유리지만 유리 재질이지만 다른 점이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약간 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덱스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프로파일.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센터 0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가 반경. 그래서 코어의 중심에서 보시면 중심에서부터 코어까지는 N1이 돼요. N1. 클레드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N2의 굴절률을 갖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이게 스텝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스텝 인덱스. 인덱스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스텝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옵티컬 파이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플래너 웨이브 가이드는 이게 X, 여기 Z축, Y축 이렇게 우리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했습니다. X축에 대한 것은 뭐 베타, Y축에 대한 전파 상수는 카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광섬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실린더 모양으로 생겨서 이게 3차원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코어의 또 광섬유 이미 지점, P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Y축에서부터 여기 원점, 여기 광섬유 중심에서부터 위치, P점까지의 R, 그리고 Y축에서부터 P 지점까지의 각도, phi,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과 phi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걸 표현을 합니다. 이 P 지점을. 그래서 R과 phi에 대한 두 가지. 여기서는 우리가 Y에 대한 것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Y 하나의 축, Y축. 그래서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모드가 이렇게 된다. 그죠? 모드 필드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광섬유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이게 2차원입니다. 여기 1차원이라 그러면 광섬유는 2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섬유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전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안으로 코어 안으로 이제 빛이 들어갔을 때 광섬유가 전파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메리디어널 방식하고 그다음 스크루 레이 방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메리디어널은 센터로 광섬유가 들어왔을 때 레이저가 광이 광섬유의 센터로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경계면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이걸 평면에서 보면 위아래, 여기 센터로 들어오면 위쪽과 아래쪽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합니다.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웨이브 가이드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위쪽과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그 평판형 웨이브 가이드에서 위아래로 진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메리디어널 방식이고요. 그 다음 스크루 방식은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들어와서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 모양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톱니바퀴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센터를 지나지 않고요. 거의 표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스크루 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 모드가 여기로 존재하겠죠. 얘네는 모드가 여기가 존재하겠죠. 주로.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방식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광섬유에서 모드는 우리가 플래너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TEM 모드였죠. 근데 광섬유에서는 LPLM 모드라고 부릅니다. LPLM 모드. LP는 Linear Polarized 모드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LP 모드는 우리가 코어와 클레드의 굴절률이 거의 비슷할 때, 그러니까 물론 코어가 크겠죠. N1보다 크지만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것을 델타 요요 굴절률이라 그러는데 이게 N1 마이너스 N2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보다 많이 작을 때, 그렇죠? N1과 N2가 거의 비슷하면 여기 많이 작겠죠. 이럴 때 우리가 LPLM 모드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드 필드는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우선 모드 필드 패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T 모드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돌아가서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일렉트릭 필드 LM, 그래서 R과 phi,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여기 phi 그리고 R 이 부분입니다. 좌표축이 R과 phi고요. 그 다음 익스포넨셜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LM 전파상수, L과 LM 모드의 전파상수가 되고요. Z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은 트래블링 웨이브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L과 M을 어떻게 결정해 주냐면 M은 이 광섬유가 있다 그러면, 광섬유가 있으면 제로, 이게 센터에서부터 R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R 방향으로 진행을 이렇게 쭉 따라갔을 때 최대값이 몇 개가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광섬유 안에 여러 개의 모드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R 방향으로 갔을 때 최대값이 존재하는 개수가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점에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이 임의의 점에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최대값이 몇 개가 존재하는가가 2L을 결정합니다. 2L. 그래서 그 최대값에다가 2로 나눠주면 L이라고 하는 모드 넘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모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LP01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펀더멘탈 모드라고 부르고요. 이 펀더멘탈 모드는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모드가 펀더멘탈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L이 0, M이 1, 그래서 LP01 모드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살펴본 대로 여기가 지금 모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모드 필드가 센터에서 가장 크고 클레드로 가면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드로 생겼는데, 0에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R 방향으로 쭉 왔을 때 여기에 모드가 하나 존재하죠. 맥시멈이 여기 제로 부분에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M은 1이 되고요. 그리고 임의의 지점에서 360도를 돌렸을 때 필드의 인텐시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를 뺑 돌려도 인텐시티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2L은 그 맥시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L은 0이 됩니다. 그래서 LP01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긴 모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여기가 0에서부터 쭉 경로를 왔을 때 맥시멈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M은 1.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바퀴 뺑 돌렸을 때 맥시멈이 한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2L은 2가 되니까 L은 1. 그래서 LP11 모드가 되겠습니다. 얘도 동일해요. 얘도 이렇게 갔을 때 맥시멈이 하나, 한 바퀴 돌렸을 때 맥시멈이 두 개 하기 때문에 얘도 LP11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센터에서 R 방향으로 갔을 때 맥시멈이 한 번 존재하죠. 그러니까 M은 1이 되고요. 한 바퀴 돌렸을 때 맥시멈이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2L은 4, L은 2, 그래서 L은 모드는 LP21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필드를 보고 모드의 이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옵티컬 파이버에서 우리가 사실 이 옵티컬 파이버의 이런 그 특성들을 다 이론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간에서는 그것을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특성들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옵티컬 파이버에 사용하는 주요 파라미터들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Average Reflective Index라고 하는 건데 N1 코어의 굴절률과 클레드의 굴절률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것이 Average Reflective Index라고 하는 것이 N이라고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Normalized Index Difference라고 하는 델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델타 값은 어떻게 되냐면 N1과 N2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N1으로 나눠준 겁니다. N1과 N2를 빼줘서 N1과 나눠준 것이 이것이 Normalized Index Difference가 되고요. 그 다음에 V numbe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 V 요게 이 파라미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로 조건에서 살펴봤는데 V는 람다 분의 2파이 A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Normalized Index Difference하고 Average Reflective Index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람다 분의 2파이 A A는 광섬유의 반경입니다. 반경. 직경이 아니고 반경이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경은 코어의 직경인데 요거의 절반, 코어의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1 코어의 굴절률, N average 굴절률, 그 다음에 Normalized Index Difference 되고요.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V가 여기 V 값이 2분의 파이보다 크면 도파로 우리 플래닛 웨이브 가이드에서 멀티 모드로 동작을 했습니다. 멀티 모드. 이거보다 작으면 싱글 모드였죠. 이거와 같이 멀티 모드와 싱글 모드를 나눠주는 그 광섬유에서 나눠주는 기준 값이 2파이가 아니라 2.405라고 하는 거죠. 2.405보다 작으면 모드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 모드 이름을 펀더멘탈 모드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2.405가 되도록 되는 그 파장은 여기 컷오프 웨이블랭스 람다 C라고 부르는데 컷오프 웨이블랭스 되고요. 이렇게 람다 C가 됐을 때 싱글 모드 파이버로 동작을 한다. 그리고 그 싱글 모드 파이버의 싱글 모드를 우리가 특별하게 펀더멘탈 모드라고 부릅니다. 2.40보다 크면 멀티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이렇게 멀티 모드 동작을 할 경우에 모드의 개수는 V제곱을 2로 나눠준 거. 근데 V가 1보다 상당히 큰 값일 때 이것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은 V 값을 여기 있는 V 값을 제곱을 해서 2로 나눠준 것이 모드의 개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게 광섬유 전파 또 전파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